오늘은 MBC에서 하는 부동산 예능 프로그램인 구해줘 홈즈에서 추천하는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주제로 한 예능인 구해줘 홈즈를 즐겨 보는데요. 먼저 이 영상은 구해줘 홈즈 프로그램 자체를 디스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해줘 홈즈에서 집 추천을 못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집을 매입할 때 거주뿐만 아니라 자산 증식을 고려한다면 방송에 나오는 화려한 집들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해줘 홈즈에서 집을 고르는 목적이 예산 안에서 최대한 쉬고자 하기 좋은 집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좋은 구조, 설계, 인테리어, 옵션이 갖춰진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다 보면 저런 집에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자산 증식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방송과는 다른 시각으로 집을 봐야 됩니다. 자산 증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집값이 올라가는 근원을 알아야 되겠죠.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오래됐다고 가격이 오르지 않지만 집은 일반적으로 오래되면 가격이 오릅니다. 자동차라는 자산은 많이 쓰고 오래될수록 사용감이 생기고 낡고 고장이 나고 새로 나온 차에 뒤처집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서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결국 빵원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집은 그렇지 않은데 집은 토지 지분을 포함하고 있고 이 토지는 새로 만들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원의 똑같은 우주가 있지 않은 한 그 땅을 대체할 땅은 없겠죠. 집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매입을 할 때 대지 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제외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인테리어와 옵션이 들어간 건물 그 자체는 어떤가요? 집에서 토지를 떼놓고 건물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자동차처럼 시간이 갈수록 소모돼서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0년에서 40년 정도 지나면 건물이 낡아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집이 40년이 되면 건물 자체는 가치가 없어지지만 40년 동안 땅값은 건물값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릅니다. 토지 가격이 높고 건물 가격이 낮은 집을 골라야 상승률이 더 높겠죠.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똑같은 5억짜리 집이 두 개 있다고 했을 때 왼쪽 집 A는 땅값이 3억인데 건물을 그냥 평범하게 2억 정도 들여서 지었고 오른쪽 집 B는 땅값이 2억인데 자재랑 설계, 인테리어, 옵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3억을 주고 지었습니다. 왼쪽 집이 땅값이 더 비싸다는 건 더 좋은 동네이거나 더 큰 평수이거나 대지 지분이 더 큰 종목이겠죠. 이렇게 두 집이 30년이 지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30년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는 없어지고 땅값이 연 4% 복리로 올랐다고 봤을 때 집 A는 10억이 되고 집 B는 6억이 됩니다. 집 A는 결과적으로 5억에서 10억으로 2배가 올랐지만 집 B는 거의 차이가 없죠. 이래서 토지가 아닌 건물에 돈을 많이 들인 집을 사면 자산 증식에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땅값이 집값을 다 올리는 거라면 집을 안 사고 그냥 땅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오른다고 해도 2배, 3배인 반면에 땅은 단위가 10배로 바뀝니다. 하지만 항상 이야기하듯이 큰 수익률에는 항상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땅은 집과 달리 거주를 할 수 없고 거주가 안 되니 세를 줄 수도 없습니다. 집은 꼭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반면 땅은 찾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서 매매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팔고 싶을 때 바로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10배로 언제 오를지 가늠도 안 되고 잘못하면 내 아들, 딸 세대에나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토지는 주택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과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인테리어나 수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지금 살고자 하는 집이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살 거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선택입니다. 이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쓴다고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써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들어간 수리비를 다 회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감가상각이 적용되니까 바로 가치가 빵원이 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면 2, 3천만 원 정도 건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인테리어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만 수리를 너무 안 하면 새가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고 아낀다기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한 느낌으로 효율성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구해줘 홈즈에 나오는 화려한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나중에 그런 집에 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증식이 주 목적이라면 인테리어보다 입지와 면적, 대지 지분을 더 신경 써야 되고
인테리어나 수리를 하려면 화려하기보다 최소한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누리면서 편하게 부자가 되기는 참 힘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솔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역 전망과 예상되는 상승률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